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 바로 조형 아트 페어가 시작이 되었죠. 이번 조형 아트 페어는 저에게 있어 좀 의미가 있었는데, 그 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그 비비조 작가님으로 유명한 갤러리인데, 거기 갤러리 대표님하고 평소에 좀 친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갤러리 대표님께서 이번에 이 조형 아트 페어 홍보를 위해서 좀 촬영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뭐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채널의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VIP 티켓을 좀 제공을 받고 싶어서 그 부분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제 조형 아트 페어 VIP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을 이제 20분 뽑아가지고 이렇게 티켓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어쨌건 그래가지고 이제 조형 아트 페어를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번에 조형 아트 페어는 또 제가 모르는 이 새로운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조형 아트 페어가 이제는 자리를 잘 잡은 페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적인 페어들 있잖아요. 화랑협회, 바마, 아트부산, 그리고 뭐 대구 아트 페어, 키아프, 프리즈. 이런 거랑 약간 결을 달리하는 페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 어반 브레이크라거나 뭐 조형 아트 페어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이번에 아트 ONO라고 하는 페어들이 이제 그러한 형태인데, 조형 아트 페어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조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조형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많아야 되는데, 조형 아트 페어에 가면은 조형물들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캔버스, 이런 그림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뭐 익숙한 그림들도 있지만, 그래도 더 중간중간 조형물들이 있어서 재밌게 보는 맛이 있습니다. 오늘 3시부터 이렇게 VIP 프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갤러리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첫날에 사람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아트부산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페어는 키아프 전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이 조형 아트 페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좀 놀랐습니다. 저도 첫날 VIP에 가면은 항상 뭐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몇몇 만나가지고 또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 두슨트라고 제가 해도 뭐 그냥 다른 내용들을 주저리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도 페어와 관련 없는 내용들도 한번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 보면은, 바로 어제 제가 K옥션 메이저를 다녀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메이저에 가면은 이제 좌석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좌석을 깔아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고 이제 비딩을 하게 되는데, 메이저에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우선 일단 놀랐어요. 왜냐면 보통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그리고 좌석이 없어서 막 뒤에 서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좌석이 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메이저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유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어를 통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역시 작가님의 작품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작품들 중에서 진짜 A급 도상, S급 도상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잠깐 자르고, 여기에 이제 카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조형물들이 쭉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 꼭 방문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배 작가님 작품에 이런 시리즈물이 있단 말이에요. 미디엄, 붓질, 그리고 블러부터가 있는데, 이번에 붓질 40호랑 100호 두 개가 다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미디엄도 첫 번째 비딩으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호황 때는 뭐 호황 초기, 그리고 이제 불황 막 접어들었을 때는 그래도 네임이 있는 작가님들 작품을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했는데, 이제는 시장에 남을 분들만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분들은 어차피 이제 구매를 할 건데, 이왕이면 좋은 그림 사야지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배 작가님의 붓질이 어쨌건 도상이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낙찰은 무조건 됐었는데, 그것도 놀랐고, 또 하나는 바로 전날 청신 작가님의 프리미엄에 청신 작가님의 작품 30호가 나왔는데, 청신 작가님 작품이 유찰이 나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예전에 그 문화예술경영센터에서 이런 아트페어 관련해가지고 특강 같은 거를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옛날에 들었던 데이터가 있는데, 청신 작가님이 유일하게 유찰이 한 작품도 없이 올 100% 비딩이었었거든요.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유찰이 발생을 했다. 그게 조금 놀라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요게 이제 앤디 워스터 작가님, 저랑 이제 팟캐스트 한번 촬영했던 작가님이신데 이번에 현장에 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앤디 워스터 작가님이랑 윤송아 작가님이랑 둘이 같이 계셔가지고 한번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트 컬렉팅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손을 흔들었는데 아는 컬렉터 분이 계셔가지고 손을 흔들었고, 그리고 저는 신미소 작가님 작품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토끼띠기도 하고 토끼를 좋아하긴 하는데 신미소 작가님의 작품이 진짜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뭐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은은하면서 작품이 되게 좋게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고은주 작가님의 작품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은주 작가님은 이제 부적을 이제 미술로 작품화하는 이제 작가님이신데 예전에 서울 옥션,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경기도랑 서울 옥션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매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이제 아는 컬렉터 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옥션 출신의 좋은 작가님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옥 작가님도 그 경매 출신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은주 작가님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되게 큰 작품이 3점이 연달아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작품의 의미가 뭐였냐면 이 부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작품을 사면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3점을 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뭐 이제 와서 작가님께 좀 죄송스럽긴 한데 실제 갤러리 구매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가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3점을 제가 한 번에 낙찰 받아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기도랑 서울 옥션이랑 같이 콜라보하는 그 경매가 있으면은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이제 연장선으로 또 조만간 어떤 페어가 있냐? 아시아프라고 하는 페어가 있습니다. 약간 저는 이 아시아프가 그래도 이제 좀 작가님들의 등용문이 되는 페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아시아프에 이제 방문을 해서, 방문 정도가 아니죠. 제가 1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누구 작품을 샀냐? 이한원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구매했습니다. 이한원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2점 구매했는데, 이 아시아프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10만 원 작품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소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거가 있는데, 제가 10만 원에 구매했는데 저희 이제 아는 컬렉터 분이 좀 양보 좀 해달라고 해서 양보를 해줬던 기억이 있고, 이한원 작가님의 작품은 저는 지금 한 3점 정도 이제 구매를 할 예정인데, 이한원 작가님은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한원 작가님이 이제 아시아프, 작년에 아시아프였는데 껑충 건너뛰어가지고 올해는 키아프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신진 작가님, 응원하는 신진 작가님이 잘 되면은 정말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저의 컬렉팅의 재미 중에 하나가 신진 작가님, 신인 작가님들의 작품을 이제 커미션으로 부탁을 드리고 작품을 받고 작품을 사고 또 이제 응원하는 거를 이제 컬렉팅 하나의 재미 요소로 넣어놨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러한 신진 작가님들의 등용문이 되는 아시아프가 7월 달에 있다. 이제 조영 아트 페어 여러분들 방문해가지고 재밌게 보시고, 이 조영 아트 페어에 나온 작가님들 중에 아시아프에 나오는 작가님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본 작가님이 또 딴 데서 보면 또 반갑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조영 아트 페어 꼭 재밌게 보시고 나중에 아시아프도 한번 여러분들 방문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응원하고 있는 작가님이 한 분 더 계신데 서채하 작가님이거든요. 저 서채하 작가님 같은 경우의 작품도 저 옆 부스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 아트 페어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눈길을 끄는 작품이 이렇게 한 점씩 있어요. 저는 요렇게 인물을 조그맣게 하고 배경을 넓게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눈길을 끌어서 잠시 멈췄었고요. 바로 옆 부스에 이제 서채하 작가님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두꺼운 마띠에르를 이제 표현하는 작가님이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커미션 한 점 해가지고 홍콩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홍콩 아트바젤 다녀왔는데 그것도 추억을 하고 싶어가지고 서채하 작가님의 작품 이렇게 부탁드려서 이제 30호 한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서채하 작가님의 30호가 팔려가지고 저렇게 벽에서 떼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님, 신진 작가님 작품들이 이렇게 팔려 나가는 거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컬렉팅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뭐 누구는 투자를 위해서 한다, 누구는 취향에 맞춰서 한다, 누구는 인테리어를 위해서 한다.
뭐 저는 엄밀히 따지면은 당연히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 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신진 작가님하고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재밌고, 이 작가님도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페어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정영주 작가님의 느낌처럼 이렇게 좀 은은한 시골 느낌이 나는 작품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에 K옥션에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 정영주 작가님의 20호를 낙찰받고 싶어서 서면을 썼단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시스템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 만약에 저는 정영주 작가님의 이번에 서면 낙찰비를 3,1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면 1위가 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아무도 비딩을 안 하는데 3,100만 원에 바로 낙찰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누가 만약에 2,200, 2,300 그러면은 똑같은 2,300을 불러도 저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서면으로 더 높은 가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면이 2,300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매를 하고 싶으면 다시 2,400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100만 원에 해놨으니까 만약에 그분이 3,200을 했으면 제가 사고 싶으면 3,300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 현장에 갔는데 이제 편말을 들고 계속 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컬렉터였습니다. 워낙에 비커리셔가지고 제가 뭐 비벼봤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애저녁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옥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 옥션에 취해가지고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옥션 갈 때는 웬만하면 혼자 가지 마시고 옆에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지인 한 명을 데려가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옥션을 가게 되면은 괜히 열기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했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또 조영아트 페어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요 부스들을 쭉 보고 있는데, 요 작품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약간 장활 작가님하고 느낌이 좀 약간 오버랩되기도 하지만 이 작가님만의 약간 맛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작가님이 이번 조영 아트페어에서 그래도 저의 눈길을 제일 사로잡았던 작가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꽃그림이랑 꽃과 여성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인데, 아나박 맞나요? 하여튼 그 작가님인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몰랐던 작가님들을 한 분씩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이러한 조영 아트페어의 재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컬렉터 분들도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맨날 아트페어, 똑같은 아트페어 맨날 가는 게 지겹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좋은 영향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호황하고 불황이 한번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새로운 작가님들이 확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고, 여기는 이제 비키 갤러리인데 이제 또 갤러리 대표님하고 이제 또 한번 안면이 있는 사이여서 이렇게 한번 쑥 훑어봤습니다. 이 비키 갤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신사 갤러리 가로수길 건너편에 있는 이제 갤러리인데, 뭐 다양한 작품들 전시하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컬렉팅 유튜브를 좀 오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갤러리 대표님들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 이렇게 홍보도 해드리고 이런 것도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영향력이 엄청 크지 않는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짧게나마니라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저의 또 행복입니다. 또 이제 얼마 뒤에 여러분들 아차산에 저의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거기서 이제 지금 저희 단톡방 분들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반려 작품 소장전. 요것도 한번 제가 준비 완료되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조영 아트페어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1월까지 하니까 꼭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